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많네요. 기쁜 뉴스, 좋은 뉴스, 열받는 뉴스가 있는데요. 기쁜 소식 먼저 나누는 게 좋겠죠? 30일에 조범동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조범동 씨랑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범동 씨 선고 공판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는 무죄라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에서 돈 10억을 빼돌려서 정경심 교수한테 가져다 줬는데 정경심 교수는 이걸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을 했었고 차용증이랑 통장 내역도 다 일치가 됐어요. 반대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다가 원금 손실이 나자 조범동 씨를 사주해서 코링크 PE에서 돈을 횡령하라고 시켰다. 횡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횡령을 사주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 주장 자체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건 뭐 포괄적 횡령 사주인가요? 어째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다 포괄적이에요. 위조도 포괄적으로 하더니 횡령도 포괄적으로 하네. 증거가 안 나오면 다 포괄적이라고 하면 땡이니까 검사들 참 일 편하게 해먹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있나 싶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1등 사위감이라는 검찰에서 나온 논리예요. 제가 대한민국 1등 사위 운운한다고 해서 남성분들을 나쁘게 말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1등 사위. 하여간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횡령상 공범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조범동 씨한테 돌려받은 돈도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게 맞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죠. 코링크 PE의 주가 조작에 조국 전 장관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건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윤석열 춘장한테 박지원 의원이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이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 춘장이 되게 당당하게 박지원 의원을 막 혼내다시피 했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말을 하면 되겠느냐. 나중에 보면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드러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이죠. 그 의기양양한 표정에 전 국민이 깜빡 속을 뻔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로 조국 전 장관한테 죄가 있다고 믿었던 건지 아니면 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윤 춘장 하는 꼬라지를 보면 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국 한 사람을 거꾸로 들이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윤 춘장. 이제 그 거짓과 어리석음의 끝이 슬슬 보이는 것 같네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 당연한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 두 번이나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 앞에 두 번째 승리가 놓여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는 앞으로 승리에 익숙한 국민이 될 테니까 윤 춘장은 패배를 각오하고 있어야겠죠? 윤 춘장이 곤란해진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윤 춘장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랑 채널A 기자가 짜고서 유시민 이사장을 엮어 넣으려고 했었던 사건 있죠? 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윤 춘장이 이 사건은 전문수사 자문단한테 맡기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걸 두고 윤 총장이 법기술을 부린다. 이건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다. 이렇게 한 방 날렸었고요. 그런데 오늘 중앙지검에서 윤 춘장이 자문단 구성회까지 참견을 하려고 한다면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MBC에서도 때마침 관련 보도를 했고요.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한테 손 떼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마련이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요즘 윤석열을 향해서 빵빵 대포를 쏘는 걸 보면 한동훈이랑 채널A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검찰이 실수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는 거. 파면 뭐라도 나오겠지 싶어서 열심히 팠고 안 나오면 만들어라도 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만들기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꺾이지 않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으니 모래로 지은 집이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너무 무르게 봤다는 거죠. 기소하면 임명 안 하겠지. 계속 수사하면 자르겠지. 지지율 떨어지면 등 돌리겠지. 그러다가 검찰 개혁이고 뭐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자빠지겠지. 이렇게 대통령님을 무르게 본 게 윤석열이 뼈에 새겨야 될 실수 아니겠어요? 자, 이제 윤 춘장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시고요. 좋은 뉴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EU 정상과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EU 정상회담은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위상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너무 조용하네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참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과 EU가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이런 아주 생산적인 얘기도 나눴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조할 건지, 백신은 어쩔 건지 뭐 그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게 국격이죠. 이명박근혜 때는 어디 정상을 만났다 하면 온 언론들이 도배를 해주면서 한복 외교니 한식 외교니 떠들어댔었는데 말이죠. 언론들이 너무 조용해서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꼭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6.25 기념행사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연출하면서 탁현민을 산채로 잡아가길 잘했단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까? 비행기를 스크린으로 쓴 발상하며 드론으로 만들어낸 태극기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태용호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혔어요. 애국가가 시작될 때 북한 국가랑 비슷해서 자기 귀를 의심했다면서 애국가를 새롭게 연주했다지만 북한 국가랑 비슷하게 편곡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미통당에서 나온 얘기가 스크린으로 쓴 비행기에서 유공자들 유해가 나왔는데 그 비행기는 유해를 실어온 비행기가 아니지 않느냐. 마치 그 비행기로 유해를 모셔온 것처럼 연출한 건 국민을 속인 거다. 심지어 전쟁 영웅들의 유해를 이리저리 옮긴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MBC에서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이번에 연주된 애국가 도입부는 어디서나 교향곡을 연주하는 앞부분에 흔하게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워낙 흔한 기법이다 보니까 우연히 태용호가 들었던 북한 국가 연주랑 비슷했던 거지 곡 자체는 전혀 다르단 거죠. 태용호가 가만히 보면 무식이 좀 뚝뚝 흐르는 타입인가 봐요. 북한 밖으로만 돌아서 그런가 북한 사정 얘기할 때도 무식한 티를 내더니 어째 유럽 쪽 외교관으로 십몇 년을 살았다는 사람이 교향곡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애국가를 북한 국가처럼 편곡해놨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합니까? 진짜 제가 다 창피해요. 그리고 비행기 말인데요. 유해 송환에 쓴 비행기랑 스크린으로 사용한 비행기가 다른 건 맞지만 숨길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팩트체크가 됐어요. 유해 송환에는 공중급유기 1호기를 썼고 스크린은 2호 비행기를 썼는데 행사장 비행기에 2호 비행기라고 적혀있지 않느냐면서 유해를 송환해온 비행기를 방역 조치도 없이 바로 다음날 행사에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심지어 스크린으로 사용하려면 외관을 깨끗하게 작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미통당은 다큐랑 엔터가 막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의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전달해 줬는데 그중에 99 정도가 중국군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그중에 39 정도는 심하게 뒤섞여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알고도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샀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 뒤섞인 유해가 중공군이 아니면 과연 누구 걸까요? 이런 얘기 나오면 미통당 의원들은 그냥 입을 좀 다물고 계세요. 되도 않게 뭐라고 트집을 잡을 거 없나 하다가 본인들 미천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되지도 않는 거 얘기할 시간 있으면 추경 열심히 하고 있는 국회로 나와서 일을 좀 하세요. 미통당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추경 심사를 늦춰주면 예결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양측이지 또 하루 이틀이지. 발목 잡아보겠다고 하는 소리 이렇게 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민주당에서 들어주겠어요? 미통당에서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게 어디 한두 번이라야 말이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협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죠. 지들이 협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와서 협조를 하면 되지. 날짜는 왜 물고 늘어집니까? 지금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하루 이틀 더 달라고 하면 모를까. 시작도 전에 날짜부터 따지고 들어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 일 못하는 직장인, 발목 잡기 하려는 국회의원 티를 낸다니까요. 우리나라 제1야당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야 어떻게 여당이랑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감동적이었던 6.25 행사에 딴지나 걸면서 그걸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하면 이제라도 다 때려치고 그냥 하던 대로 원외 투쟁이나 하세요. 그게 더 생산적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